저축은행이 살아나는 조짐이 조금은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려운 저축은행들 자금 확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합병을 해라. 정부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저축은행의 상황들이 조금은 좋아지는 듯 보입니다. 실질적으로도 보면 2024년 1분기에 1,548억 원의 적자를 냈거든요. 전국에 79개 저축은행이 말입니다. 2분기에는 2,346억 원을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 플러스 됐어요. 2021년 1분기 이후에 7분기 만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58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어요. 뭔가 저축은행이 살아난다 이런 느낌이 좀 있나요? 아마 이 지표를 보고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좋아질 때도 돼가는 거죠. 구조조정도 하고 또 자본 확충도 하고 이랬으니까 저축은행들이 좀 좋아지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게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됩니다. 과거가 올해만 하더라도 마이너스잖아요. 누적도 마이너스입니다. 누적도. 3,636억 원이 마이너스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지금 2023년 5,555억 원의 마이너스. 과거 2021년에 1조 9,654억 원의 흑자를 낼 때하고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다르죠. 상대적으로. 저는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특히 저축은행은요.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고요?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어떻게 했느냐예요. 저축은행끼리 만든 NPL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NPL 회사가 부실채권을 담당하는 회사예요. 여기다가 팔았어요. 그것도 비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사실 NPL 전문기업에게 이걸 팔면 헐값이거든요. 부실채권이니까. 그런데 저축은행은 자기들끼리 만든 그런 NPL 전문회사에 팔았단 말이에요. 이거 반드시 봐야 돼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기는 해요. 부실채권을 떨어내고 실질적으로 하니까 좋아지기는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저축은행은 여전히 위험스럽다는 것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2020년 저축은행 사태가 났을 때 2010년 2조 7,777억 원의 적자가 나기도 했거든요. 지금은 아마 시장에서 2024년 9월까지 적자가 1조 이상 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조 이상 안 났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 그들끼리 만든 NPL 부실채권 회사에다가 비싸게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부실채권들도 좋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먹고 알 먹고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면 그렇지 못할 겁니다. 실질적인 지표를 보면 여전히 저축은행 수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9개월 사이에 4.2%가 줄었습니다. 수신 금액이 107조 1천억 원. 9월 현재 102조 6천억 원, 4조 5천억 원이 줄은 숫자예요. 2020년에 120조 2천억 원에 비하면 많이 줄었죠.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도 2023년 대비하면 9개월 사이 6.7%가 줄은 거예요. 대출도 안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요. 104조 936억 원이 97조 893억 원이 돼 있죠. 7조 43억 원이 줄어든 숫자거든요. 결국 아직은 살짝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렵다. 게다가 여전히 연체율이 높습니다. 연체율이 안 떨어져요. 2024년 1분기가 8.80%거든요. 2분기는 떨어졌다 했는데 8.36%고요. 3분기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8.73%로. 저축은행 당시에 2011년 말에 20.3% 비하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좀 지나갔다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지금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 저축은행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사가 나오더라도 좋아진 건 맞아요. 액면가로. 액면으로는 좋아진 건 맞지만 항상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때문에 해당 저축은행, 내가 거래하려고 하는 저축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3% 아래로 떨어져야 된다고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또 유동성 비율은 130%가 넘는지 자기 자본 비율도 13%가 넘는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고 저축은행을 거래해야 되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가능하다면요.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 아직까지는요. 5천만 원까지만. 이게 이자 포함이거든요. 한 4,700만 원까지만 거래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좋아진다 하지만 이게 전체 지표로 보면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실채권을 떨어내서 피상적으로 착시가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착시.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시라는 이야기 제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지표는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숨겨도 우리는 그 숨긴 것을 알거든요. 때문에 조심하시고 조심하시는 것은 항상 투자의 기본이라는 것 오늘도 강조해 보겠습니다.